해주고 함수 변수에 관심이 더 생겼기 때문에 이 함수와 변수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객체라고 하고 또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객체들을 다 하나하나 개별화해서 데이터를 약간 구조화하자. 구조화한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조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잘 몰라요. C++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OOP를 구현한다. OOP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이거 쓴 거고 캡슐의 상속 다양성이 이제 그 클래스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늦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충 객체 지정 프로그래밍이 뭔지 대충 했고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볼 건데 이 클래스라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바로 그냥 코드를 여러분 여기 있는 걸 보시고 한번 따라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셔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안년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걸 다 쓰시고 한 다음에 손대기 기능을 이용해서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치고 있겠습니다. 오, 저도 다 쳤습니다. 혹시 아직 두 분밖에 다 치신 분이 없어서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셨나요? 다 치셨는데 네, 이제 슬슬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실행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시나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AAA와 BBB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17번째 줄과 18번째 줄에 있는 AAA와 BBB가 출력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조금 모르겠는데 혹시 그 구조체라는 스트럭트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이 스트럭트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선 일단은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클래스는 약간 하나의 그 붕어빵을 만들 때 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잘 저는 이해가 안 갔어서 그냥 봤는데 일단 클래스 스튜던트라는 게 있어요. 뭔가 스튜던트라고 시작을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얘가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뭐 속성이라면 속성 그리고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라이베이트라는 곳에다가는 지금 name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요. 퍼블릭이라는 곳에는 student라는 함수 같이 생긴 함수랑 그리고 print name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int main에서는 student라고 해가지고 뭔가 s1, s2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aaa, b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1에 점 치고 print name 이름을 뭐 이 함수를 약간 불러오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s2 print name도 이 void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S1, S2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시면 파란색으로 보여져 있는 S1과 S2는 약간 스튜던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변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int 뭐 number 1, int number 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얘가 변수 이름이고 얘가 변수 이름이고 얘가 자료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변수 이름이라고 치면 얘는 원래 자료형에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스튜던트라는 그 우리가 직접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자료형 같은 자료형이 아니지만 자료형 같은 그런 친구가 여기 스튜던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펜이 안 되네. 그래서 이 스튜던트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클래스 안에 S1이라는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S1의 객체는 AAA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AA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8번째 줄부터 10번째 줄에 들어가 있는 이 스튜던트라는 함수의 요 부분 이 괄호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AA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AAA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8부터 10 여기가 지금 실행이 되는데 n이 지금 AAA이고 얘를 지금 네임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클래스 안에서 이 클래스의 S1한테는 네임이 AAA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넘어가고 19번째 줄에 보시면 s1.printname 있죠. 여기서 이제 s1.printname 이것도 하나의 문법인데 객체 이름을 쓰면은 그 뒤에는 항상 점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함수 이름을 실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S1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실행할 때는 S1의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임이 가지고 있는 게 AA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출력이 돼서 A가 나오고 얘도 같은 방식으로 BBB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을 이용해서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 출력을 제가 실행을 하면은 F5를 눌러서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끝내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디버깅 하다가 중간에 멈춰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AAA만 나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자기 크게 안 되나? 크게 안 되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S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네임에는 지금 AAA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S1이 가지고 있는 객체의 변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이 네임은 지금 AAA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얘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S2에서도 지금 보시면 BBB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스튜던트 안에 S1 또는 S2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S1을 위한 그런 자료를 담당하는 곳, 그가 객체를 담당하는 곳, S2 역시 이 자료를 담당하는 공간이 이렇게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S1과 S2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클래스에 대한 객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클래스가 그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팥이나 뭐 슈크림이나 그런 게 있겠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객체입니다. 거기에 붕어빵에서 나오고 찍어 나오는 그 결과물이 객체고 그 객체는 뭐 이름을 우리가 지금 여기 갖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이도 넣어줄 수 있고 뭐 성별도 넣어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사는 곳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변수 안에 변수 아니면 변수 안에 객체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줄 수 있는 게 클래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 아까 전에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8번째부터 8부터 10번째 줄 사이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해서 값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얘를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데 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아야 되고요. 스튜던트와 스튜던트 똑같아야 하고 여기에 AAA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17번째 줄을 보시면 클래스의 객체 사이에 객체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어떤 값을 지정해주고 있죠. 그런 경우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여기다 AA를 넣고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것, 즉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질 때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것도 한번 같이 쳐볼 건데 똑같은 코드인데 약간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있던 부분이고 얘네들을 다 주소 처리를 하시든 지우시든 간에 여기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한번 같이 코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들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빨간색뿐만 아니라 여기 23, 24번째 줄에 있는 여기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냥 S1, S2라고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다들 되신 것 같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을 보시는 부분이 주석된 부분이고, 해서 결과를 실행하시면 똑같이 AAA BB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성자를 우리가 없애주었고요. 그리고 print name이라는 함수 대신에 set하고 get을 사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t하고 get 함수를 약간 이용해 주는 게 국룰 느낌인데, 이제 아까부터 말을 안 듣네요. 뒤질라. set 함수는 어떤 값을 설정해 주는 함수고 get 함수는 어떤 값을 불러와 주는 함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과 코딩을 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코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읽을 때 좀 더 수월해주기 위해서 약간 암묵적인 국룰 같은 느낌으로 set에다가는 값을 설정해주는 내용이 들어가지고 코드가 들어가지고 get은 그 프라이빗에 있는 값을 불러와 줄 때, 가져와 줄 때 사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코딩을 했고요. 우리가 왜 get 함수 그냥 바로 name을 여기다가 s1.name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get name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하게 만드냐는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name은 지금 프라이빗에 있기 때문에 꽁꽁 숨겨져 있어요. 아까 전에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 은닉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정보를 가지고 건들지 못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숨기는 것과 모두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뒤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프라이빗은 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함수나 변수들은 모두 클래스 외부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클래스 외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퍼블릭에서는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지금 클래스 바뀌죠. 메인 함수에서도 이 set하고 get 함수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 설명을 드리면 set name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름을 지정해 주었죠. 아까 여기 보시면 원래 이게 8부터 10에 있는 게 원래 있던 건데 지금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그냥 이 스튜던트가 set name으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set name에 들어가서 name은 AAA가 된다는 거 똑같은 이유로 다시 들어가지고요. 역시 S2 같은 경우에도 BBB가 똑같이 들어가지고 get name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옛날에 배운 거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s1.get name을 이용해서 여기가 원래 AAA였잖아요. S1인 경우에 AAA고 S2인 경우에 BBB였으니까 S1.get name을 하라 그러면 여기는 AAA가 출력이 되고 S2.get name 하면은 BBB가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가 없어도 setName과 getName을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설명드렸고 이 생성자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특이해서 다른 함수들보다 조금 특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생성자라는 함수는 클래스에서는 꼭 있습니다. 항상 무조건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항상 무조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만들어주지 않았는데도 바로 실행이 잘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는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기본 생성자는 뭐 무슨 일은 하겠지만 반환하는 것도 없고 리턴하는 것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그런 함수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용이 필요 없다. 뭐 얘는 지금 생성자라는 친구는 개체가 만들어지자마자 호출되는 함수, 실행되는 함수인데 우리가 뭐 너 그 개체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굳이 새로운 무슨 일을 할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하고 싶으면은 굳이 생성자라는 친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생성자를 굳이 없애도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없애버리면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라는 친구가 나와서 뭔가 일은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일은 하겠지만 반환하는 게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생성자라는 친구는 만들 때 클래스 이름과 같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주석 처리한 것도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클래스 이름이 스튜던트고 생성자 이름도 스튜던트죠. 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생성자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예제에서는
생성자를 만들 때 객체를 불러올 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를 했다. 뭐 얘는 이름이고 얘는 뭐 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생성자를 한 개 더 만들어요. 이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걔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인 친구입니다. 이 두 개인 친구는 얘한테 갈 거고 이 한 개인 친구는 얘가 호출될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됐지만 그냥 생성자는 여러 개 가능하다라는 정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넣었고요.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넘어가면 프라이빗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블릭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트링 네임이 퍼블릭 안으로 들어가 준다면 당연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굳이 막 이렇게 getName을 하지 않아도 s1.name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쓸까요? 또 왜 쓰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정보가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은 금고 안에다가 보관해 놔야 하니까. 프라이빗은 그래서 약간 금고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정보 은닉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사 생성자입니다. 사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성자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볼게요. 이거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곳에서 그냥 저 한 줄, 더 두 줄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28번째 줄과 29번째 줄에 있는 저거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etName 아래에 있는 스튜던트 S3는 S1 넣어주시고 cout 맨 뒤에다 s3.getName 한번 넣어주세요. 배고파. 줘봐. 10초 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S3는 S1 되어 있고 S3.getName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는이 뭐예요? 우리 대입이라고 했잖아요. 대입.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AAA, BBB, AAA가 나와요. 얘는 S1, 얘는 S2, 얘는 S3가 나오는데 S3를 만들자마자 바로 S1과 똑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3에다가 S1의 그 객체를 그대로 담는 거죠. 그러니까 S3는 S1을 해주는 순간 여기 있는 게 바로 넘어가지고 S3.getName을 하면 역시 S1의 이름이 S3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사 생성자라고 부르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객체를 어떤 객체에 담아라.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를 두 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S1은 스튜던트 클래스인데 S3는 스튜던트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오류가 나겠죠. 왜냐하면 클래스의 이름이 다르니까. 만약에 클래스랑 객체의 약간 그런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클래스를 그냥 단순히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자료형이고 이거는 객체의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사 생성자까지 했고요. 좀 더 없는 것 같은데 소멸자가 있구나. 내가 이걸 넣었었네. 아까 했구나. 그리고 소멸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성자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 생성자라는 친구 이제 만들어질 때 했으면 소멸자라는 친구는 빠이빠이 할 때만 호출되는 친구입니다. 사실 얘도 생성자와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생성자, 소멸자 얘네 둘이 직접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라고 해서 기본 생성자, 기본 소멸자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들이 알아서 만들어주지고 얘는 두 개 이상도 가능하지만 얘는 무조건 한 개만 됩니다.
왜냐하면 생성자라는 친구는 아까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객체가 만들어질 때 매개 변수에 몇 개의 개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생성자가 여러 개가 있어도 거기에 딱딱딱 맞게 들어가주면 되는데, 소멸자라는 친구는 우리가 직접 호출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생성자처럼 객체가 만들 때 되는 게 아니라 소멸자, 그러니까 객체를 다 사용이 완료된 뒤에 호출이 되는 친구라서 우리가 막 원할 때 언제든지 소멸을 해라 라고 할 수는 없고, 객체가 딱 다 끝나야지만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클래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소멸자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객체가 끝났으면 끝난 거지 뭐 거기다가 뭘 더 해.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해주고 싶은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동적 할당이라는 걸 했을 때 우리 그 새로 new를 해줬으면 꼭 딜리트를 해줬다고 배웠잖아요. 이 딜리트를 꼭 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멸자가 그 객체가 사용이 다 끝났을 때 해제를 해주는 게 제일 프로세스가 깔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멸자에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사실 이걸 이 함주를 해주기 위해 말하려고 동적 할당을 저번 시간에 배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멸자에 관련해서 간단한 예제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그 코드가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 클래스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 스튜던트고, 여기는 인트메인입니다. 여기는 건들 게 없고요. 여기 getName 아래다가 요 네모 칸에 증거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같이 쳐주세요. 그리고 소멸자를 생성할 때는, 소멸자를 우리가 만약에 특별히 무슨 일을 하게끔 해주고 싶어서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물결표를 이용해주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고 괄호 이렇게 붙여줍니다. 소멸자는 항상 매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호출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다 하셨나요?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멸자 예제를 보시고 실행하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뜨는데, 여기 AA, BBB, AN 아까 전에 그냥 이 getName 친구들의 그냥 이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딱히 Cout을 건드려주지 않았는데도 여기 소멸자가 호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죠. 얘는 이제 이 21번째 줄부터 23번째 줄 사이에 있는 Cout 친구가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만약에 getName이라는 친구가 어떤 클래스에 있잖아요. 우리가 메인 함수 밖에서 뭐 s2.getName getName 이렇게 된 게 아니라면, 이 getName이라는 애는 지금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이름을 호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스튜던트라는 친구가 s1, s2, s3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getName이 지금 어떤 세 개 중에 실행했다고 해서, 이 소멸자가 호출돼서 getName이 실행이 되었다고 해도 이 세 개 중에 어떤 정보를 뭐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잠깐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S1을 소멸자라고 해봅시다. 얘가 지금 이 상황이 S1의 소멸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 getName도 이 S1의 소유가 되거든요. S1이 부른 스튜던트의 걔가 부른 getName이니까 S1이 부른 소멸자의 getName은 S1이 getName을 부른 거랑 똑같아서 여기 사실은 S1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는 게, 얘를 먼저,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서 그 함수를 호출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멤버 함수들의 그 함수들의 호출되는 범위도 다 달라집니다.
사실 이거를 원래는 설명을 드리면 디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돌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 객체 끝났죠. get name까지 딱 하고 이제 더 이상 클래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아니 객체가 이제 다 끝났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소멸자들에 의해서 소멸자에 의해서 AA, BB, AA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씩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얘가 지금 어떤 순서로 되냐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끝난 순서가 제일 먼저 소멸자가 호출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얘는 지금 S1, S2, S3의 이름이 먼저 출력이 됐잖아요. 근데 소멸자는 S3부터 됩니다. S3가 가장 마지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S3, S2, S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소멸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객체라고 했던 거는 어떤 거였죠? 스튜던트의 S1, 뭐 S2 얘네들이 이제 객체였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다 개별적으로 소유가 된다. 생성자랑 소멸자는 이제 없으면 안 될 존재이지만 우리가 굳이 안 만들어줘도 되고 생성자라는 애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기고 소멸자는 객체가 사용이 다 끝났을 때 호출이 된다. 그리고 클래스의 함수를 사용할 때는 점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만든다. 예를 들어서 객체 이름, 객체, 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이름. 사실 이 클래스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클래스에서는 데이터 멤버라는 메를 쓰거든요. 데이터 멤버 변수 함수.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얘는 데이터 멤버 대멤함입니다. 대멤함. 데이터 멤버 함수가 여기에 실행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 함수 실행했으니까 괄호는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약간 이맘대로 자료형을 약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는 아직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래서 이게 왜 객체가 중요하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그렇다면 끝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있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이 10불 안에는 많은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이 스트링이라는 애도 사실은 클래스고 우리가 차 대신에 해가지고 약간 자료형 느낌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공유 꺼졌나? 공유 꺼졌고 화면 공유 눌러서 화면 2로 넘어갑시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뭐 굳이 안 치셔도 되는데 심심하시다면 같이 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강의 노트 다음에 있는 그 정보들입니다. 코드입니다. 안 심심하세요? 그런가 보다 해. 넘겨. 고맙습니다. 안 심심해서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강의 노트에 있는 거는 사실 2개 더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약간 include string이라는 친구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도 보면은 클래스입니다. 이 string이라는 친구의 그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정의로 이동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Xstring이라는 게 있죠. 이 Xstring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에 이 스트링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면 막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 게 나와 있고 뭐 str1이라는 건 당연히 얘가 클래스면 당연히 객체였죠. 마치 s1처럼 얘가 스튜던트였으면 얘가 s1처럼 되어 있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hello income이라는 친구를 넣어줬어요. 얘를 등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오버로딩이라는 걸 배우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지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r1 객체 점 사이즈 1 데이터 멤버 함수가 들어가 있죠. 이 데이터 멤버 함수도 사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싶으면 정의로 이동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막 여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저도 이걸 지금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뭔가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커맨드들에 의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얘를 당연히 실행을 하면 이렇게 헬로 인컴의 글자 개수가 나오고 있죠. 사이즈와 랭스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는 아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11, 11로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얘가 데이터 멤버였고 얘가 이제 객체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얘가 클래스인지 모르고 썼을 때는 아 그냥 얘 약간 차랑 비슷한 느낌이구나 클래스 뭐 약간 자료형의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셨을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들 클래스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런 클래스들을 만들어 주는구나 자료형을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라는 게 친구가 우리가 이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에 사용법만 알면은 이 사이즈나든지 랭스라는 친구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면은 우리가 원하는 다른 코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클래스 정보 운익의 장점이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큰 범용성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PPT 내용 보시면 다 끝났고 그 퀴즈 내용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예제 파일 코드입니다. 예제 코드인데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유자재로 스튜던트 예제에서 하나의 객체 안에 그러니까 이 S1이라든지 S2라는 친구 안에다가 이름뿐만 아니라 뭐 나이도 저장할 수 있게 한번 바꿔보시고 출력까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 set name, get name을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get age, 뭐 set age를 하나씩 만들으셔가지고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 클래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래스 내용이 되게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질문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음, 질문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이번 세 번째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퀴즈 정답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 먹으러 가야지. 술 먹으러 가야지. 아이고, 어디서 하더라?